이 동양 사람이 서양 사람보다 대장의 길이가 10cm가 더 길어요. 10cm가 더 길기 때문에 동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보다 장 질환이 적었던 거예요. 근데 갈수록 이제는 장 길이가 같아졌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동양 사람들은 고기는 명절 때만 먹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그리고는 전부 다 풀뿌리야. 뭐 김치에 먹고 국 끓여 먹고 이거 전부 다 풀뿌리만 먹고 살았어요. 이때는 풀뿌리를 이걸 흡수를 하려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장 길이가 길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서양 사람들보다 고기를 더 좋아해. 장 길이가 길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의 장 길이가 같아졌다. 반면에 동양 사람들이 안 같은 서양 사람들만에 가지고 있던 병이라고 하는 병이 동양 사람들한테 더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유일하게 서양 사람들이 없는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헤리코박터라고 하는 거예요. 헤리코박터가 서양 사람들한테는 식이병이에요. 그러나 동양 사람들한테는 50명 중에 한 사람 정도는 헤리코박터를 다 경험을 해. 그렇게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헤리코박터는 아주 흔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됐어요. 왜 한국 사람은 이렇게 헤리코박터가 많은가? 그래가지고 추적 해봤더니 그 원인이 한국 사람들이 신김치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요. 헤리코박터는 주범이 신김치. 한국 사람들은 김치에는 셔질수록 유산균이 많다 그래가지고 묵은지를 좋아하고 신 걸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김치를 안 먹는 서양 사람들한테는 헤리코박터가 식이병이에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주범이 바로 김치인데 김치 중에서도 신김치에 헤리코박터균이 그 강한 산을 먹고 서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유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헤리코박터로 고생을 안 하시려면 신김치를 즐기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셔진 거는 가급적이면은 뭐예요? 뭐 지져 먹든지 삶아 잡수든지 볶아 잡수든지. 그리고 시기절에 김치가 좋은 건데 김치가 유산균이 풍부하기 때문에 장류 유산균이 많기 때문에 좋은 건데 가급적이면 셔지지 않을 때 잡수는 게 좋다. 우리가 산성과 알칼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생선 종류도 전부 다 산성이 있지만 해초류는 전부 다 알칼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칼리를 많이 잡술수록 지금 식단 문화가 다 산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 pH를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좋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알칼리가 좋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무조건 야채만 먹고 탄수화물 이 산성 쪽에 그러니까 고기도 피하고 뭐 기피하고 다 이 산성 쪽에 쳐다도 안 보는 분들도 계셔요. 예,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일수록 장이 차가워져서 설사병이 많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고생하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다고. 근데 고생 안 하신 분들은 뭔 말씀인지 몰라.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이 야채 종류 그 다음에 구근류 종류는 이것이 장기화되면은 우리 장 세포를 열을 빼가. 그래서 녹즙 장사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녹즙 장사해가지고 여러분 녹즙 장사해가지고선 돈 벌었다는 사람은 거짓말이야. 왜냐하면 녹즙은 한 사람이 석 달 이상을 먹을 수가 없어요. 석 달 이상만 먹으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설사가 나오니까 안 먹게 된단 말이에요. 석 달을 먹었더니 더 좋아졌더라. 더 먹어야 되겠다 해야 장사가 되죠. 그죠? 그래 비즈니스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석 달만 먹고 나면 장이 차가워져 가지고 냉해져서 설사가 자주 생기니까
이것을 안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장사가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녹즙 장사를 앞으로 할 생각도 하지 마. 예. 케일 녹즙 좋다, 뭐 좋다, 그 장사 에이 할 생각 그거 해가지고 돈 번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장의 열을 빼버리기 때문에 빼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 그럼 식단을 우리가 짤 때 어떻게 짜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항상 먹어야 할 음식의 이 pH의 농도의 밸런스는 산성이 2고 알칼리가 8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열 10이라고 한다면 산성이 2%는 차지해야 돼. 그 다음에 8%는 알칼리가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가 이제 김치하고 젓갈류 밑반찬하고 그 다음에 국하고 밥하고 잡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우리가 pH를 따져보면은 자, 밥이 현미밥일 때는 알칼리예요, 산성이에요? 알칼리. 근데 백미밥을 먹으면은 알칼리예요, 산성이에요? 산성 식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밥이 일단 산성. 자, 국을 고기를 썰어 놓고 무를 썰어 놓고 고기 묵국을 끓였다 얘기해요. 그러면은 산성일까 알칼리일까? 고기 묵국. 예? 산성 알칼리. 그거는 반반이지. 근데 연은 국물에 있단 말이에요. 국물에 보세요. 멸치 다시에다 했으면 멸치를 달여가지고 했다 하면 산성의 알칼리예요? 산성. 근데 이걸 다시마를 다셔가지고 했다면 알칼리의 산성이에요? 그건 알칼리 쪽으로 기운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셨죠? 예? 그러면은 사골국에다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산성의 알칼리예요? 그건 100% 산성. 이제 뭘가 좀 통하네 이 동네도. 그렇게 되면은 산성으로 기울어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반찬, 밑반찬. 자, 콩자반, 산성 알칼리. 콩자반, 산성 알칼리. 산성. 예, 콩이니까 산성.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밑반찬. 난 밑반찬이 뭐예요? 아, 북어 무침, 산성 알칼리. 산성. 그러니까 또 젓갈류, 산성 알칼리. 그러니까 여러분 밑반찬 종류가 알칼리냐 산성이냐 여러분들 이제 알겠죠. 그 다음에 반찬을 자 김치를 했는데 깍두기 김치인데 아주 그냥 맛있게 익었다. 산성 알칼리. 알칼리야 그건. 그게 쉬어졌다. 산성 알칼리. 그 산성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뭔 말인지 이제 이해가 좀 감이 오시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먹는 식사의 식단이 밸런스가 pH의 밸런스가 산성 쪽으로 기울었는지 알칼리 쪽으로 기울었는지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항상 밸런스는 알칼리가 몇이라 해야 된다고요? 8. 그 다음에 산성이 2. 그래서 8대 2의 비율로 잡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야채를 고기의 몇 배를 먹어야 될까요? 고기를 잡수시면 야채를 몇 배를 잡수셔야 돼요? 8배. 고기에 가지고 있는 pH의 8배 양만큼 야채를 잡수셔야 고기를 잡수셨을 때 pH가 맞춰졌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고기를 잡수시면서 야채를 절반만, 고기가 가지고 있는 pH의 절반만 먹었다 하면은 어떻게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요? 산성 쪽으로 기우니까 무조건 야채 많이 잡수셔라 고기 잡술 때. 그러나 고기 안 먹는 건 아니에요. 예, 고기 안 먹는다. 제가 이제 우리 동네 그 안식교 목사님하고 아주 친해가지고 가끔 이제 농장에 두고 나도 그 집에 가서 밥도 얻어 먹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야, 돼지고기 왜 안 먹냐?
교리 때문에 안 먹냐 아니면 건강 때문에 안 먹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리 때문에, 그런 교리는 없고 건강 때문에 안 먹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랬어요.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콜레스테롤 때문에 안 먹는다네요.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이 우리보다 굉장히 앞서 있다. 앞서 있는 게 앞서 있는 거야. 교리 때문에 안 먹는다 그러면은 그건 뒤져 있는 거야. 근데 건강 때문에 안 먹는다 그러면은 안식교가 앞서 있어요, 여러분. 예, 훨씬 우리보다 선생님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돼지고기는 레위기서에서 금했어요. 왜 금했는가 봤더니 콜레스테롤 덩어리야. 이제 콜레스테롤 얘기하다가 이제 내일 이제 다 가르쳐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를 잡수실 때, 우리가 산성과 알칼리에서 고기를 잡수실 때 가급적이면 콜레스테롤이 적은 쪽으로 잡수셔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예, 콜레스테롤이 적은 쪽으로 잡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생선도 콜레스테롤이 적은 쪽으로 잡수시는 것이 좋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칼로리 문제인데, 칼로리는 여러분 열량인데,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목숨만 부지하기 위해서도 1200칼로리가 필요로 해요. 하루에. 그럼 보통 활동하는 사람은 어떤 1500칼로리가 필요로 한 거예요. 그리고 노동을 한다. 그럼 1800칼로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장정이 아주 심한 노동을 한다. 그러면 2000칼로리 이상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칼로리를 요즘은 햄버거 샵에도 이건 몇 칼로리짜리, 이건 몇 칼로리짜리 표시를 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내가 먹는 지금 이 식탁이 몇 칼로리를 섭취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는 오늘 저녁에 몇 칼로리를 먹었냐 하면은 370칼로리를 먹고 왔어요. 예. 근데 국물을 남겼으니까 500칼로리짜리 식사인데 국물을 남겼기 때문에 370칼로리를 먹었는데 딱 제가 계산을 했다고요. 오늘 저녁에 내가 세미나를 2시간 해줄 거다. 2시간 해줄 동안에 내가 소비될 수 있는 열량, 그것만 보충하면 되니까 나는 350칼로리만 오늘 저녁에 먹는데 난 2시간은 해줘야 되겠다. 그것도 정열을 다해서. 예, 그렇지 않으면은 200칼로리밖에 소비를 못하기 때문에 170칼로리는 뭐가 돼요? 내 몸속에 뺏으로 남아버리는 거야. 찌꺼기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칼로리가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자, 하루에 우리가 필요한 칼로리가 1500에서 2000칼로리라고 한다면 요거는 우리가 하루에 활동하는데 필요한 소비되어지는 에너지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먹는 칼로리가 2000칼로리를 먹는다고 할지라도 보세요. 아침에 150칼로리, 점심에 300칼로리. 그럼 몇 칼로리를 먹었어요? 450칼로리를 잡수시고 언제까지 견디냐면은 저녁까지 견디는 거야. 저녁에 가서 1000칼로리를 잡수셔. 1000칼로리. 그러면은 하루에 1500칼로리를 먹었지만 낮에는 500칼로리만 가지고 낮에 하루에 노동을 했어요. 그런데 낮에 노동하는 동안에 소비한 칼로리가 1000칼로리가 소비됐단 말이에요. 1500칼로리 중에. 그리고 500칼로리는 저녁에 소비될 양이야. 그런데 나는 반대로 낮에 500칼로리만 섭취하고 1000칼로리를 소비를 했어. 그럼 몇 칼로리가 마이너스에 내 몸에서 빠져나갔어요? 내 몸에서 500칼로리의 열량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뭐가 돼요? 영양 결핍증이 생긴 거야. 그죠? 낮에 500칼로리만큼의 영양 결핍증이 생겼는데 저녁에 가가지고 1000칼로리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500칼로리 영양 결핍증을 보충을 했다 얘기예요. 500칼로리가 보충이 됐어. 그럼 500칼로리가 또 뭐가 돼요? 남아버렸죠. 그럼 500칼로리는 뭘로 바뀔까? 찌꺼기로 바뀌는 거야.
근데 이거 순수 찌꺼기로 바뀌어지면 괜찮아. 문제는 없는데 요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하루 활동하면서 내가 1000칼로리를 썼는데 섭취한 거가 500칼로리밖에 안 했다. 그럼 500칼로리는 내 몸에서 빠져나가 버렸다 하면은 내 몸에 뭐가 영양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몸에 신진대사 균형이 가죠. 신진대사 균형이 갈 뿐만 아니라 세포가 분열이 생기고 호르몬 분비에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몸속에서 이미 형성된 거야. 그래서 저녁에 내가 1000칼로리를 먹어서 500칼로리를 보충해서 이거 희석이 되냐면 희석되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저녁에 가서 자는 때 필요한 150칼로리 내지 200칼로리만 섭취하고 나머지는 같은 1500칼로리를 먹었어도 나머지는 800칼로리는 전부 다 뭘로 돼요? 찌꺼기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칼로리 섭취는 아침과 점심에 칼로리 섭취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는 제왕처럼 잡수셔야 돼요. 아침에 무조건 잘 잡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심에 왕비처럼 잡수셔야 돼. 그리고 저녁에 가서는 거지처럼 잡수셔도 돼.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왜냐하면 저녁에는 칼로리 소비할 양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밤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르겠죠. 낮에 자고 밤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칼로리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량을 섭취할 때에 내가 몇 칼로리를 먹었다. 햄버거 샵에 갔더니 식당에 갔더니 그 한 사발이 이것이 300칼로리입니다. 써져 있는 거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루에 필요한 소비량과 섭취량의 밸런스를 맞추는데 이것이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계산해서 저녁 식사하기 전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식사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좀 되세요? 이해되세요? 자, 좀 쉬었다가 그럼 여러분 이제 쉬었다가 2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생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콜레스테롤 약 저도 처방을 해주면서 병원에서는 약 처방해주고 개인 환자한테는 절대 약 먹지 말라 그래요. 콜레스테롤은 여러분 약으로는 생존 안 고쳐져요. 의사가 처방을 하면서도 완치제로 고치기 위해서 처방해 주는 건 아니니까. 근데 콜레스테롤 모든 약이 다 여러분 다 부작용을 다 가져요. 이제 내일 약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시간이 되면 내일 면역하고 바이타민, 그다음에 질병 치료 개론을 해 나가면서 약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모든 약은 부작용 없는 케미칼 약은 하나도 없어요. 다 부작용을 다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약을 먹어야 되고 병원 의사는 약을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의 부작용은 뭐냐면은 간 주위에 지방을 많이 유입시키죠. 그래가지고 간 주위에 지방이 많이 유입이 돼서 장기 복용할 때는 지방간이 생길 확률을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피곤이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가장 쉽게 잡는 방법은 뭐냐면 콜레스테롤은 콜레스테롤로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방때는 지방으로 벗겨내듯이 그게 뭐냐면 여러분 비누가 지방이잖아요. 지방산인데 그 지방산으로 우리 몸속에 들러붙어 있는 때를 벗겨내는 것처럼 똑같아요. 콜레스테롤이 가장 잘 녹여줘요. 잘 낫게 해줍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콜레스테롤로 잡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콜레스테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나쁜 콜레스테롤을 가르쳐서 우리는
LDL이라고 얘기를 하고 로 콜레스테롤이라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우리는 HDL이라고 해요. HDL은 항상 우리 몸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HDL의 노말은 120입니다. 120의 수치에 HDL은 우리 몸에 항상 유지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로 콜레스테롤은 60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하는 것은 LDL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100 이상으로 올라갔을 경우를 말해요. 심할 때는 200 이상, 어떤 분은 300이 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바로 위험한 것이 동맥경화, 고지혈증,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약을 안 잡술 수가 없죠. 그래서 약을 동맥경화라든지 뇌졸중 이런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고지혈증 같은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로 콜레스테롤이 100 이상만 올라가도, LDL이 100 이상만 올라가도 바로 약을 처방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콜레스테롤을 다루다 보면은 콜레스테롤이 다른 걸로는 안 듣는데 서로 콜레스테롤끼리는 상대적으로 상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속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HDL이 많아지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작아지고, LDL이 많아지면 HDL이 상대적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서 창안한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HDL을 높여주면 LDL이 자동으로 다 잡히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임상 실험을 했더니 이게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많은, 한두 명이 아니고 수천 명이 넘는 환자들한테 HDL을 많이 섭취케 했더니 진짜로 모든 환자가 90% 이상은 전부 다 LDL이 다 떨어지는데 거의 다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그 콜레스테롤 환자들한테 절대로 약으로 잡지 말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으라 그러거든요. 그 좋은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으면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내려가니까 수치가 그것이 분해돼 가지고 소변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높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으라고. 그럼 좋은 콜레스테롤이 어디에 제일 많으냐? 좋은 콜레스테롤이 아보카도에, 과일로서는 아보카도에가 제일 많아요. 아보카도가 여러분 그 콜레스테롤 덩어리 있잖아요. 근데 그게 콜레스테롤 덩어리인데 좋은 콜레스테롤 덩어리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LDL이 250, 270으로 막 고생을 하고 위험한데, 아보카도 먹고 그냥 아주 정상으로. 제가 아는 한 분은 미국 분인데, 이분은 체구도 좋고 육덕이 굉장한데, LDL이 보통 280 이상 올라가요, 항상. 그래서 약으로 달고 사는데, 약을 달고 살다 보니까는 오후가 되면 피곤해서 살질 못해요. 사람이 아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지방이 간 주에 너무 많이 꼈다 얘기죠. 지방간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니까 간이 너무 피곤하죠. 그래서 오후만 되면은 진짜 아무 걸 못해요. 짜증스럽고. 그래서 이걸 약으로도 안 되고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아보카도 먹으라고 그랬더니, 그건 아니야. 아보카도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돼가지고 자기 주치의가 그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랬대. 그런데 그 사람은 절대 안 되는데 나는 절대 되더라. 그 사람은 절대 안 되는데 나는 절대 되냐. 너 하나만 아니고 진짜로 수천 명 이상이 다 났다. 너도 해봐라. 그거 손해보는 거 아니지 않냐. 안 떨어지면 어차피 약 먹는 건데, 그렇잖아요. 손해보는 거 아닌데 뭘 못하냐고. 근데 이 친구가 진짜로 했어요. 딱 한 달 만에 이것이 LDL이 70 아래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게 자기가 기절초풍하는 게,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러느냐. 한참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데, 여러분, 아보카도 참 좋아요. 이게 콜레스테롤 잡는데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좋냐면, 게가 좋아요, 게. 크랩. 근데 크랩은 아보카도처럼 늘 먹을 수가 없어요. 아보카도는 하루에 하나씩 매일 먹어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 크랩은 어쩌다 한 번씩밖에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크랩에가 좋은 콜레스테롤 덩어리예요.
그 콜레스테롤 덩어리인데 좋은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죠. 그래가지고 크랩도 콜레스테롤을 잡아주는데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새우는 머리 부분은 여러분 잡수시면 안 돼요. 머리에는 나쁜 콜레스테롤 덩어리예요. 그리고 새우를 잡수실 때 꼬리를 꼭 씹어 잡수셔야 돼. 꼬리를 잡수셔야 꼬리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꼬리에 다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살만 먹고 꼬리는 다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꼬리째 꼭꼭 씹어 잡수셔야 돼요. 껍질 같아도 그래야 좋은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등푸른 생선 있잖아요, 여러분. 등푸른 생선은 로우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요. 좋은 콜레스테롤보다. 고등어, 정어리 이런 것들. 그런데 살몬은 부위에 따라서 좋은 콜레스테롤과 로우 콜레스테롤이 부위에 따라서 한데 여기 뭐야 이 아잠이라래 여기 아가미? 예, 아가미 쪽에는 여러분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이야. 예, 근데 등 쪽은 좋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가지고 로우 콜레스테롤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이 살몬에는 이렇게 골고루 부위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노인들이 고등어 잡수시는 거 안 좋아요. 예, 그게 고등어가 오메가3가 많아서 PC 오메가3가 등푸른 생선에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권하는데 성장기에 있는 사람들은 좋지만 로우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보다는 YPC 쪽이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요 사이는 생선도 중금속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제일 콜레스테롤이 많은 거가 로우 콜레스테롤이 가장 많은 음식이 내장탕이에요. 내장탕. 가축의 내장은 2,700이나 돼요. 3,200.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징어 종류. 오징어 2,700이란 말이에요. 콜레스테롤 덩어리. 그 다 로우 콜레스테롤 말하는 거예요. 육류 중에서는 돼지고기가 제일 많아요. 돼지고기는 340.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육류 중에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쪽이 갈라지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비늘이 없는 생선 이런 건 전부 다 로우 콜레스테롤 덩어리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 성경이 왜 먹지 말랐는가 식단을 딱 찾으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식단을 딱 차려 주신 거예요. 이거 먹으면은 병 걸린다 얘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콜레스테롤로 잡는 게 좋다. 내장 중에 제일 좋은 우리가 꼭 먹어야 할 내장이 간이에요. 간. 근데 창자 같은 건 여러분 잡수면 안 돼. 그건 콜레스테롤 덩어리니까. 근데 간은 좋은 거예요. 간에가 가장 바이타민이 많아요. 비타민이 동물간 돼지간이든 소간이든 여러분들 이렇게 순대 먹으면 간 쓸어 말지는 근데 순대는 안 좋아. 근데 간은 좋은 거예요. 간은 콜레스테롤도 없고 그 다음에 철분도 많고 비타민이 가장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물에서 비타민을 제일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것 동물의 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간에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간은 뭐예요? 바이타민을 만들어내는 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바이타민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혈중 알부민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간에가 그것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채보다 더 많죠. 이제 나중에 바이타민 얘기할 기회가 되면 바이타민 얘기할 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내장을 먹는다면 간이 제일 좋고 다른 건 먹을 거가 없다. 왜? 콜레스테롤 덩어리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약으로 고치는 게 아니고 콜레스테롤 음식으로 고치는 건데 좋은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으면 나쁜 콜레스테롤은 내려간다. 근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좋은 콜레스테롤도 높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높은 분이 계셔요. 또 반대로 너무 또 낮은 사람도 있고 둘 다 너무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둘 다 높은 사람들은 중성지방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중성지방 때문에
좋은 콜레스테롤도 나쁜 콜레스테롤도 떨어지지 않고 그냥 상승돼 있어요. 그거 원리는 뭐 여러분들한테 의학적인 용어를 얘기를 하면 그냥 딱딱하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중성지방이 주범이다. 요럴 때는 과일 식초가 제일 좋다. 과일 식초만치 잘 녹여주는 거 없어요. 요런 때 과일 식초는 중성지방도 분해시켜주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로콜레스테롤도 분해시켜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과라든지 감이라든지 뭐 자두라든지 이런 것을 식초를 만들어서 잡수시면 좋은데, 과일은 그 과일이 가지고 있는 성분에 따라서 우리 몸속에 주는 혜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자두 식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위장 기능이 약하다든지 아니면 식도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자두 식초 같은 것이 굉장히 좋죠. 그러나 여러분 혈관을 청소해 주는 데는 감식초가 참 좋아요. 그 다음에 뇌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뇌세포를 맑게 해주면서 뇌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은 사과식초가 뛰어나요. 그래서 모발치료제의 주범이 사과식초예요. 사과식초로 모발치료제 맺는 것이 제일 비싼 거예요. 그만큼 사과식초가 이 뇌혈관 쪽에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과식초나 감식초나 자두식초나 또 하프레셔가 많은 사람들은 배가 좋은 거예요. 배식초 같은 게 참 좋죠. 그래서 감기 환자들한테 제가 꼭 이것이 감기가 여러 가지 감기가 있죠. 감기의 원인이 아주 종류가 수십 가지. 그런데 제일 많이 오늘 우리에게 오는 감기가 뭐냐면은 특별히 독감 외에는 계절 바이러스균에 생긴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기관지에 바이러스가 껴가지고 그래서 기관지 그다음에 폐로 들어가면 열이 생기면서 기침이 나고 이런 감기들이 기관지 천식을 일으키는 감기 바이러스가 제일 흔하게 오는 그런 감기인데 이런 때는 여러분 가서 약사 잡수지 마시고요. 어떤 분들은 구연산 많이 먹으라는데 구연산은 감기에 먹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구연산 먹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구연산은 감기에 먹는 게 아니고 이런 때는 뭐냐면은 배하고 팥뿌리, 콩나물 뿌리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 뿌리에는 해독해 주는 성분이 있고 콩나물 머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뿌리가 잔뿌리가 많을수록 콩나물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 잔뿌리에는 해독해 주는 성분이 있고요. 그래서 폐 기능을 깨끗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팥뿌리에는 살균 해주는 대파뿌리 있잖아요. 대파뿌리는 살균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감기 웬만한 바이러스를 잘 죽여요. 그 다음에 배 있잖아요. 한국배. 한국배가 제일 좋은 거예요. 미국 배는 별로야. 한국 배가 좋아요. 근데 한국에서 나온 것은 캘리포니아 산보다 농약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캘리포니아 산이 더 좋아. 또 여기 일리노이 산이 있으면 일리노이 산이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캘리포니아에 사니까 캘리포니아 산이 좋다. 여러분들은 일리노이에 사니까 일리노이 산이 좋은 거예요. 그 배를 폭 다려서 잡수면 배는 열을 다 제거해줘요. 그래서 웬만한 감기는 배하고 대파뿌리하고 그 다음에 콩나물 뿌리만 삶아서 잡숴도 그냥 해결이 다 돼버려요. 간단하게 나버려요. 그냥 열이 나고 기침하고 콜록콜록 감기 그냥 몸살로 끙끙끙 할 때도 그렇게 따뜻하게 해가지고 잡수시면은 싹 나요. 그러니까 아주 심하다. 그 아주 심하면 여러분 거기다가 홍삼 좀 넣으면 돼. 그러면은 그냥 아주 홍삼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보다 발견되지 아니한 성분이 아직도 더 많아요. 그만큼 홍삼은 우리에게 좋은데 홍삼보다 더 좋은 거는 흑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세미나 여러분 쫙 참여하면 아주 정말로 여러분들 글쎄 모르면 몰라도 어떤 분은 그러죠. 50년은 보장받는다고. 근데 50년 보장받을지 100년을 보장받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번 세미나를 쭉 참여하신 분들은 확실히 건강은 보장받으실 겁니다. 제가 확신해요. 아멘? 확신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57인데, 제가 전천후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지난주 하와이 가가지고 풀 사역을 했죠. 12시 이전에 잠을 자보질 못했어요, 하와이에서. 세미나 끝나고 나면 또 일 끝나고 뒤늦게 10시 넘어서 오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때 또 뭐 환자들 뭐 침도 놔주고 진료도 해주고. 또 낮에 세미나하고 낮에 환자 봐줘. 일주일 내내 하루도 그 하와이 좋은데 구경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와가지고
토요일 날 와서 홈리스 사역해야지, 토요일 주일 준비해야지, 주일 지나고 월, 화, 수 목요일까지 농장일 그냥 다 해놔야죠. 농장에 해놓고 그리고 또 낮에 농장하고 밤에 또 이틀 동안이나 병원 근무 나가줘야죠. 그리고 여기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365일 저놈은 우리 선생님 우리 엘리 사무실 잠깐 들으셨지만은 LA 내리가도 쉴 시간이 없어요. 하루에 혼자서 환자들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50명에서 70명 사이를 혼자 봐야 된다고 하면은 아침부터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상담해 줘야죠. 다 진료해 주죠. 처방 내려 주죠. 또 침 놔 주죠. 다 하려면 밤 11시 이전에 끝나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곤한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건강 은총이 아니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대로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장담해요. 예. 어떤 분이 그 특별한 체질이라 그러는데 아예 특별한 체질이 아니에요. 특별한 체질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성경이 정해놓은 그 식단대로 오늘 우리가 먹고 살면 피곤한 거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피곤 못 느끼고 살고 그렇게 여러분 건강 때문에 고생 안 해서 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원리를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 아마 저처럼 여러분들도 다 건강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여러분 그렇게 감기도 여러분 나중에 이제 감기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독감 안 걸리게 하는 방법. 독감 안 걸리는 것은 T세포하고 T림파구라 그래요. 근데 림파구라고 하는 것은 T세포라고 하는 말이 더 쉬워요. T세포, B세포, 면역세포를 강화시켜주면은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강화시켜주냐 얘기해요. 어떻게 강화시켜주냐. 여러분 그거 강화시켜주는데 너무너무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너무 쉬워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나면은 아유 그렇게 쉬운 걸 우리가 왜 안 했지 이 정도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 이제 면역세포 강화시켜주는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텐데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은 이제 면역세포는 내일 해드릴 거고 오늘은 자 이제 조금만 이제 한 15분만 더 끝낼 건데요. 요즘 위장병들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위장병.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다 위장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한테 만연한 병이고 또 너무 많다 보고 너무 흔하다 보니까 나만 가지고 있는 병이 아니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병이니까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위장병이 만병의 원인이에요. 옛날에는 감기가 만병의 원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감기보다 더 무서운 게 위장병이에요. 예, 제가 환자들 특히 캔서 환자들 보면서 캔서 환자들을 보면은 거의 다 뭐냐면 체질이 산성 체질이 있는 분들 거의 almost 캔서 환자들의 체질은 산성 체질이에요. 예, 그래서 알칼리 체질만 가져도 캔서는 안 걸리겠구나 하는 제 결론 판단이 나왔어요. 예. 수천 명의 환자들이 거쳐가는데 하루에도 캔서 환자들 수십 명씩 캔서 환자들을 다루는데 만나는데 치료하면서 그냥 거의 이분들이 almost 산성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체질만 바꿔줘도 캔서가 낫는 거야. 캔서 난다고 여러분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낫더라고요. 저도 기절초 빠른 사람들은요. 아니 20일이니까는 그냥 엄청나게 대수술을 해야 할 유방암 환자인데 20일만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래서 보니까는 이게 간단한 거로구나.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이렇게 힘들었구나.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췌장암 말기 환자 췌장은 뭐 발견했다면 말기예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뭐 발견도 안 되지만 통증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발견됐다면 말기야. 벌써 말기 돼서 가면은 뭐 이빨이 살아야 뭐 3개월에서 6개월 그냥 더 이상 시한부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술을 해도 그렇고 뭐 안 해도 그렇고 키모를 맞아도 죽고 안 맞아도 죽는 거야. 예, 췌장암 환자들이. 근데
제가 아직까지 췌장암 환자들을 실패한 사람이 한 사람도, 아직 천국을 한 사람도 안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건 너무 안 보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 미안한 거 아닐까. 좀 썸타임 좀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본인들이 가시길 싫어하시니까, 저는 천국을 빨리 보내드리고 싶은데 본인들이 천국을 안 가고 싶어 하시니까, 그래서 그럼 뭐 하나님과 본인과의 해결이고, 아직까지 한 분도 천국에 보내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것이 가능할까 봤더니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DNA. 우리 DNA를 여러분 이것을 강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DNA를 바꿔주면은, 그 DNA가 바뀌어지냐 얘기예요. DNA가 이거 바뀌어지는가? DNA가 바뀌어지진 않죠. 근데 어떻게 바꾼다고 하는가? DNA가 하는 역할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캔서 셀이 그냥 죽어 넘어가 버리네요. 제가 그걸 발견하면서, 자,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시묘막직하다라는 말씀. 시묘막직하다. 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이 정말 시묘막직하다. 근데 우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밥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밥통을 어떤 걸 밥통이라, 어떤 사람 밥통이라 그래? 저처럼 못난 사람을 가르쳐서 밥통 그래, 밥통. 그죠? 예, 저처럼 못난 사람은 저 밥통 그런다고요. 근데 똑똑하신 분들을 보고는 절대 밥통이라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둔하고 못났다 얘기해요. 그런 사람을 밥통이라는데 진짜 밥통이다. 왜냐하면은 위암이 걸려도 아프지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는 모든 장기 중에 가장 센시티브한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못난 사람도요, 약은 데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게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더 난 사람도 없고 더 부족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은 다 똑같다 생각하시면은 아주 틀림이 없어요. 위에는 우리가 크게 4가지 질병으로 나누어요. 크게. 작게는 뭐 여러 가지를 더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위염, 두 번째로 위궤양, 세 번째로는 위염, 위궤양, 그 다음에 세 번째 헬리코박터, 네 번째가 위암. 이렇게 나가는데, 자, 위염이라고 하는 것은 위점막이 깎여서 위산이 많이 유입이 되는 것을 위염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위궤양이라고 하는 것은 위세포에 구멍이 났단 말이에요. 상처가 생겼단 말이에요. 상처가 생겨서 속이 쓰리고 아픈 것을 위궤양이라 그래요. 헤리코박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강산만 먹고 사는 박테리아가 위에서 의식을 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위장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헤리코박터 질병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위암이라고 하는 것은 위벽에 캔서셀이 생긴 것을 위암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모든 암은요 이렇게 굳어가든지 아니면 자기 조직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더 덕대 더 커져.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암 환자라면, 간암은요 갈비뼈 안에 있잖아요, 간이. 그런데도 간암 환자들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 밑에가 이만큼 쳐져 있다고, 더 커져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 갈비뼈에 있는 사이로 이렇게 만져보면은 캔서가 간에 어디 붙어 있는지가 이게 다 손에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위는 안 그래요. 위는 아무리 만져도요, 위는 캔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위 캔서는 혹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위벽을 깎아내리가. 그래서 이 3기 정도가 되면 완전히 위벽이 다 깎여가지고 빵꾸 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 이제 빵꾸가 나면은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1기, 2기 때도 위암은 내가 위궤양인지 위염인지 분리가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계속 소화제만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어쩌다 가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는 내시경하니까 위염이다, 위암이다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제일 많은 질병인 위 질병을 어떻게 쉽게 고치느냐? 자, 위염. 위염은 위점막이
깎였기 때문에 생긴 거니까 위점막을 보호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점막을 보호해주는 영양소를 뮤신이라 그래요. 뮤신. 무신이 아니라 미음의 뮤신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이 위점막을 싸고 있는 끈끈한 성분이 뮤신이야. 근데 요거 어디에 제일 많으냐 하면은 마에 제일 많은 게 생마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르면은 미끈미끈하잖아요. 끈적끈적하고 미끈미끈한 그 성분이 뮤신이에요. 그래서 술 좋아하는 남편이 계시면 반드시 말을 반드시 잡수도록 해야 돼요. 말을 먹고 술을 먹으면 위궤양이 안 생겨. 위염이 안 생기고. 왜냐하면 뮤신이 위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염이 심하신 분들은 겔포스 잡수시는 거 아니라 겔포스가 그거예요. 위점막을 코팅해 주는 거야. 겔포스 잡수시는 거 아니고 뮤신을 많이 섭취해야 되는데 뮤신이 어디에 많으냐면은 마에가 제일 많고 두 번째는 연근에 많아요. 연근. 그래서 연근하고 마를 많이 잡수면 위염 사라져요. 그리고 산이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위염이 있으면 산이 너무 많이 역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켓에 가서 젠탁 같은 거 사다 제산제를 자꾸 잡수시는데 제산제는 여러분 간 기능을 나쁘게 해줘요. 그래서 모든 제산제는 위에서 이것을 가스를 산을 제거하면서 가스를 유발을 해요. 화학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그 가스가 간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 기능이 약해져요. 그래서 간 기능이 안 좋아지니까 제산제는 어떤 케미칼 약을 잡수는 게 아니고 약국 마켓에 가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여러분 차콜 있잖아요. 숟가루 차콜이 제일 좋은 거예요. 차콜이 제산제로서 제일 탁월한 거예요. 그리고 차콜도 미국 차콜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국 차콜은 보니까 미국 차콜만큼 흡수력이 안 돼. 그리고 먹기가 불편해. 근데 미국 차콜은 캡슐로 돼 있고 또 정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위산이 심하게 역류하시는 분들은 말을 먼저 식사하시기 전에 식전에 말을 먼저 잡수셔요. 마하고 들깨가루 한 숟가락을 먼저 잡수죠. 그러면은 위산이 제거되면서 이게 위점막이 보호가 돼서 위산이 점점 나요. 그리고 나서 밥 먹고 나서 그래도 가스가 생긴 산이 오르니까 차콜 한 알이나 심할 땐 두 알, 그렇지 않으면 한 알. 밥 먹고 나서 식후 30분에 차콜 한 알이나 두 알 먹으면은 이 산이 싹 제거가 돼요. 그래서 위염은 여러분 그렇게 다스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위궤양은 위에 상처가 나서 그 상처로 인해 가지고 산이 계속 속쓰림과 산이 계속 유발되는 걸 위궤양이라 그러는데 위세포를 상처가 났으니까 위세포를 빨리 치료해 가지고 자기 치료를 해서 이것이 빨리 아물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빨리 아물게 하는데 제일 좋은 거가 뭐냐면 무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김치에 먹는 무 있잖아요. 그래서 무만치 위궤양에 더 좋은 건 없는 거예요. 위세포를 가장 튼튼하게 해주는 건 무예요. 그래서 무김치 좋아하시는 분은 위가 다 좋아. 무 좋아하시는 분들 치고 위가 약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무를 푹 삶는 거야. 무를 푹 삶아가지고 그 물을 따뜻하게 물처럼 잡수시는 거예요. 늘 물처럼 잡수시면은 짧게는 한 일주일, 길게는 뭐 한 열흘 이렇게 잡수다 보면은 위궤양이 싹 사라져요. 그건 자기 치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궤양 약을 안 잡수셔도 무만 삶아서 먹어도 장복하면 위궤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리코박터인데 헤리코박터라고 하는 것은 강산을 먹고 자라는 산은 우리 위에서 서식을 하는 건데 그 녀석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유입되는가 봤더니 아까 어디서 많이 유입된다 그랬어요? 신김치에서 많이, 그러니까 묵은지 좋아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겉절이도 좋고 아니면 삼삼할 정도까지가 좋은 거지 시원찌는 건 그냥 아까워도 어떤 분은 그냥 냉장고에서 그냥 몇 달까지 놔두더라고. 그 왜 그렇겠냐 그랬더니 묵을수록 또 좋대나 김치는.
그래서 묵을수록 김치가 더 맛이 깊어지고 좋대요. 예, 그래서 그런 헤리코박터는 누가 잡아주냐 그랬더니 왜 헤리코박터가 생기는지, 헤리코박터가 왜 생기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헤리코박터라고 하는 것은 헤리코박터 자체만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헤리코박터가 있는 사람은 거의 90%가 우위궤양을 가지고 있어요. 우위궤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 헤리코박터가 우위벽에만 붙어서 살지 않고 우위궤양은 위에 상처가 났다 그랬어요. 그 우위 상처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파고들기 때문에 더 속이 쓰리고 따갑고 아픈 거예요. 헤리코박터가 있으면 미식거리기도 더하고. 그래서 요것이 위암의 주범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리코박터를 추면 안 돼. 그래서 헤리코박터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헤리코박터 잡는 약이 너무 독하잖아요. 너무 독하기 때문에 아주 힘든데 쉽게 잡으려면 어떻게 잡는 거냐 하면은 여름에 여러분들이 들에 보면은 까마중이라고 하는 풀 많이 나요. 까마중. 그 다음에 딸기나무수, 산딸기순. 그 다음에 비단풀. 여름에는 여기도 비단풀이 널릴 거예요. 어디나 천지에 널려져 있는 풀들이에요. 요 세 가지를 같은 비율로 푹 따려서 그것을 따뜻하게 늘 티처럼 마셔요. 그러면은 헤리코박터가 잘 죽어버려요. 예. 그렇지 않고 약으로 치료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몇 달은 고생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보통 적으면 일주일 먹고, 그렇지 않으면 열흘도 먹고 그러는데, 예, 아주 작을 때는 5일치를 처방을 해주기도 해요. 그런데 먹고 난 다음서부터 몇 달 동안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으로 고치는 방법도 있지만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까마중,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산딸기순, 세 번째 비단풀, 요 세 가지만 삶아서 이것을 늘 티처럼 따뜻하게 장복만 해도 헤리코박터는 죽는다. 쉬워요, 안 쉬워요? 지금까지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어려워서 모르겠다고 하는 분. 예. 강의를 잘한 건지 여러분들의 실력이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위암은, 위암, 이게 위암이 문제잖아요. 예, 다른 거는 그래도 다른 거는 목숨하고 상관없어. 그래도 고칠 수가 있는 거야. 또 가지고서도 평생 살아도 고생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죽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위암은 바로 어디를 타요? 인파를 타기 때문에 제때 못 고치면은 바로 생명을 뺏어가요. 그래서 위암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위가 이렇게 있으면은 위암은 다 연결되죠. 뒤쪽으로는 인파가 있고요. 위암이 어느 쪽에서 생기냐에 따라서 이것이 담도암으로 갈 수도 있고 간암으로 갈 수도 있고 십이지장암으로 갈 수도 있고 인파암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위에 암이 어느 부위에 생기냐에 따라서 그 옆으로 붙어 있는 장기에 바로 전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100%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암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3기가 돼야지나 위암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속 쓰려서 가서 내시경 봤더니 위암이다 판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의 이 환자들이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위암이 왜 걸리는가를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위암은 모든 암이 마찬가지지만 우리 몸에는, 사람의 몸에는 이 장성한 사람들은 다 하루에 100개에서 300개 이상의 300개 사이에 비정상 세포가 형성이 돼요. 사람 몸에서. 근데 이 비정상 세포가, 이걸 우리는 암세포라 그러죠. 이 비정상 세포가 10만 개를 가지면 자기 조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비정상 세포가 10만 개가 돼서 자기 조직을 가지면은 이것을 우리는 암1기라 하는 거예요. 이걸 초기암이라 그래요. 이것이 어디에 붙었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암에 대해서 모레 이제 주일날이죠. 주일날 오후에 이제 암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치료를 가르쳐 드리고,
시카고에서 크리스찬들은 암 환자가 한 사람도 없다. 앞으로 30년 후에는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왜? 그래야 제가 다녀간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지금은 아니지만 30년 후에 시카고 크리스찬들은 암 환자는 하나도 없더라. 왜 그런가? 그랬더니 30년 전에 그 밥통 같은 사람이 다녀갔는데 그 사람이 암 안 걸리는 거, 또 암 치료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가르쳐줘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했더니 암이 안 걸렸다더라.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 안 믿을 사람도 오겠죠. 예, 교회 가면 암 안 걸린다는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제가 이 의사들 심포지움에 갔더니 이 암 전문 의사가 그 미국 친구인데 와가지고 자기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30년 후에 미국의 모든 가정이 암 환자가 다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상. 지금은 3가정 중에 한 사람꼴이래요. 3집 있으면 그 집에 한 집은 암 환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30년 후에는 집집마다 암 환자 없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지금의 우리의 공해 문제, 제일 심한 거가 여러분 요즘 음식이 제일 심하고 두 번째 환경공해인데 환경공해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전자파예요. 전자파. 에고의론이고 전자파 때문에 이제 큰일 났어요. 여러분 요즘 제 환자들 중에서 어린아이들 10대 어린아이들 고암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옛날에는 고암 환자가 희귀병이야. 근데 지금 왜 그렇게 고암 환자가 어린아이들한테 많은가 그랬더니 애들이 앉아서 게임만 하니까. 앉아서 그냥 학교에서고 집에서고 애들이 지금 친구 관계도 없어. 그냥 게임기가 자기 친구야. 예.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앉아서 게임만 하다 그러니까는 이 고안에 호르몬이 이렇게 돌아서 서큘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서큘레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서큘레이션이 안 되니까는 그런 데다가 전자파 있잖아요. 전자파로 인해서 암이 너무 많이 유발돼요. 그래서 어린애들 있잖아요. 여러분 고암암 환자는 완치를 해놔도 어딘가 몇 년, 3년 안에 또 생겨요. 그러니까는 내 손주가, 내 자식이, 내 조카가 여러분 고암암 환자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암은 정신 차려야 돼요. 벌써 시간이 지나갔네. 그만할까요? 그럼 의향까지만 해줄까요? 예, 시간 다 됐는데.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일찍 쉴수록 좋은데 여러분들 때문에 먼 길 오셨는데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의암은 쓸데없는 소리 다 빼고, 자, 의암은 우리가 제일 많이 생기는 것이 소금 때문에 소금.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양이 6g이에요. 6g이면 커피 티스푼으로 판판하게 해서 하나야. 이것이 우리가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필요한 양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소금을 하루에 24g 평균 먹는 걸로 나와요.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이 평균 24g을 먹게 되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음식은 전부 다 뭐예요? 간이 맞아야 먹는 음식이야. 그래서 전부 다 간을 맞춰서 먹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소금을 섭취하게 돼요. 근데 왜 이 소금이 문제가 되냐면 소금은 우리가 먹으면 섭취가 되면은 소금은 NaCl인데 이 나트륨과 염소인데 이것이 위에서 이렇게 딱 분류가 돼요. 분류가 돼서 자, 염소는 뭐예요? 가가지고 간에서 위액을 만들고 나트륨은 간에서 담즙을 만들게 돼요. 소금이. 그리고 여러분 침샘도 소금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남는 잔류의 소금은 절대 흡수되질 않아요. 그거는 위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때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킨 것을 우리는 아질산염이라고 그래요. 아질산염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져요. 근데 이 아질산염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이트로의 신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위에서 생기는 발암 물질이 있어요. 근데 그 아질산염이 강한 이트로이신이라고 하는 그 이트로이신이라는 발암 물질로 이것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는 이 이트로이신이 위 안에서 생겼는데 거기에 위궤양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헤리코박터가 있었다. 위궤양 안에 헤리코박터가 있었다 하면 이 헤리코박터가 이 강력한 이트로이신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굉장히 시기 때문에 이걸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면서 거기에다가 뭐를 딱 받아먹으면서 자기 집을 근육을 세포를 형성케 작용을 해줘요. 그래서 생긴 것을 우리가 위암이라 그래. 그러니까는 헤리코박터도 원인이지만 제일 주범이 그 이트로이신이라고 하는 소금에서 나오는 발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소금은 여러분들이 적게 먹으면 적게 먹을수록 위암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소금을 어느 정도 우리 음식에 넣어서 먹어야 되냐면은 사실은 거의 싱겁다시피 먹어야 아마 하루에 우리가 먹는 양의 6g 정도가 될 거예요. 아주 싱겁게 잡수셔야. 그러니까는 가급적이면은 앞으로는 간을 싱겁게 잡수시는 간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훨씬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조금 적게 먹어요. 그래서 하루에 23g, 뭐 23g이나 24g, 1g 차이, 고기서 고기지. 근데 미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소금을 많이 먹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패스트푸드를 참 좋아하는데 패스트푸드 자체가 너무 다 짜요. 미국의 가공식품 치고 짜지 않은 가공식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소금을 많이 먹기 때문에 위암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을 가급적이면은 적게 먹도록. 그 다음에 헤리코박터가 없도록. 그래서 싱거 잡수지 마셔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위궤양이 또 없도록. 그래서 위 조직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염이 없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80세 이상 사신 분들 치고 위가 약하신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장수하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다 위가 다 좋으신 분들이야. 뭘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키는 분들이고 잘 잡수시는 거야. 그만큼 위의 기능과 우리의 건강의 기준하고는 거의 비례한다. 그래서 건강과 위의 건강은 같이 비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를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호를 잘 해주시고. 자, 여기까지 어려웠다고 모르겠다고 하는 분 한 분도 없으시죠? 그러면 이제 내일은 이제 면역, 그 다음에 바이타민, 그 다음에 폐질환, 간질환, 그 다음에 장질환, 그 다음에 췌장질환, 이런 각가지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모레는 시간이 되는 것만큼 하는데 토요일 주일 오후는 당뇨, 혈압 어떻게, 현대병에 대해서, 또 아토피 질환은 어떻게 고치는가,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증, 또 여러분들이 그 부인병,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캔서, 이 각종 암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방을 하고 어떻게 고치는가,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노력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시간 늦지 말고 오셔서 여러분 경청을 해주셔서 우리가 목표한 데까지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 모였지만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는 다 영적인 환자고 혼적인 환자고 육적인 환자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무엇이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건지조차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여진다고 하는 거, 우리 영도 건강하고 혼도 건강하고 육도 건강해서 우리가 전체가 정말 사는 날 동안,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온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너희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성전이라고. 그래서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멸하신다고 주님 친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잘 보존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보존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좋은 일기 주셔서 우리가 와서 이 세미나를 듣는데 부족할 것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